123층의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롯데월드 타워, 일명 제2롯데월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지요. 그런데요, 이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석촌호수에 물이 빠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주변 지역들 집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지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롯데 측은 저층부부터 임시 개장하겠다면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여서 개장 전에 이 안전성 문제 매듭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양측을 모두 섭외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측은 최초 방송 출연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더 좀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문제 제기하는 분부터 만납니다. 서울시가 위촉한 시민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세요.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부터 연결을 해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월드 타워 공사 현장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두어 번. 조사는? 현장은 한 서너 번 가보고 다른 현장도 서너 번 가보고. 그러셨어요. 조사는 그럼 충분히 해보신 겁니까? 대략 그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물의 흐름 상태 이런 것들은 대략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단 롯데가 123층 빌딩을 처음에 스톱하기 공사, 기초 공사를 하는데 예. 그것을 평균 한 30m 정도를 팠습니다. 지하로 30m 정도? 네, 지하 6층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하수의 아래가 되거든요. 예. 그래 될 경우에는 공사 현장으로 지하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는 이제 지하수들이 여러 개 물줄기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 밑으로 30m를 파니까 지하수 층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파니까 지하수들이 이제 공사 현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이제 퍼내면서 공사를 하는데, 예. 토목 공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가 땅을 팠을 때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에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인근에서 다 들어올 건데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도로 너머에 있는 석촌호수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 형태로 공사 현장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다. 예. 많이 빠져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면 주변의 집안들이 동시에 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석촌호수하고 지금 제2롯데월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예. 그 부분이 옛날에는 하천이었었습니다. 다 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하천 부지를 이제 개발을 했고 일부 하천 구간을 남겨두면서 석촌호수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질 조사를 해본 자료를 보니까 예. 모래층이 한 15m 정도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래층은 지하수 흐름을 아주 보통 흙보다 많게는 100배 가까이 같은 조건일 때는 흐름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주변이 이제 그 지하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해서 롯데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하수가 아주 안정화가 되어 있었는데 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로 지하수 흐름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네, 그 부분을 우려합니다. 자, 그런데요. 롯데월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러리월, 차수벽 같은 걸 2중, 3중으로 쳐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건 막을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작년 연말에 그 서울시가 그와 관련된 자문 보고서를 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123층이, 지금 안반 위에 있습니다. 안반 위에 있더라도 안반도 크랙이 가거든요. 다시 균열이 난 틈들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123층 제2롯데월드는 주변 지역 같은 이런 약한 지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강 안반 위에 건설된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땅을 팠으니까 30m 팠고 모래층이 한 15m 있었으니까 그 위에 모래층이 있는 건데 그건 다 파버렸으니까. 예. 네, 그래 풍암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질 조사한 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안반 위에
뭐 있는데 안반도 깨진 안반들이 많거든요. 깨질 수가 있다. 틈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해서 물이 공사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슬러리 월이라든지 차수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예. 그 속으로도 물이 일정 부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롯데 그 지하에 보더라도 예. 물이 그러니까 스며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하수도라든지 또는 석촌호수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사 현장에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직접 보셨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한강 근처에 세운 63빌딩도 있고 요즘 초고층 건물 한두 개가 아닌데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롯데월드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다들 요즘 기술 좋아서 철저히 지하수 유입되는 거 막고 공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하면은 공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토목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1流급에 속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제2 롯데월드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갑자기 허가가 나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4대양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사고라든지 각종 안전 사고들이 몇 번 발생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면 도로에서 도로가 조금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니까 시민들은 정말 불안한 거 아니냐.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4대강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주변에 지금 이제 싱크홀이 곳곳에서 잠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싱크홀이라고 하면 이제 땅이 푹 꺼지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 보도가 되면서 SNS상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싱크홀이 어떤 이 징조라고 보시는 겁니까? 싱크홀이라는 것은 지하수 흐름이 생기면서 땅 속에 있는 흙이라든지 모래자리 쓸려 내려가죠. 그러면 공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안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 위에 이제 차량이라든지 건물이 있으면 주저앉는 것 이게 이제 싱크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현장 인근에는 2개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현장 주변에 2개의 싱크홀. 네, 하나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와는 상관이 좀 없는 걸로 판명이 일부 됐고 그런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 하나가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서울시나 송파구에서는 오래된 하수 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하수관로 문제 생기니까 모래들이 쓸려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공동이 생겨서 도로가 주저앉은 그런 현상인데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현상 그 때문에 그거다. 사실 제1롯데월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왜 20년이나 된 하수도 관로가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됐느냐. 20년이나 된 게 왜 이제 와서 그랬겠는가를 생각하구나.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어떤 집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뭐냐. 그것은 당연히 롯데월드 공사와 그로 인한 석촌호수의 수위 강화 계속 보충한다면 이것이 지난 한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개연성도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박창근 교수님. 이어서 제가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제2롯데월드 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 롯데물산의 김종천 사업총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공사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된 거죠? 롯데월드타워는 코아월이 74층 공사 중이고
상층과 별개동인 저층부의 쇼핑몰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승인 기다리고 계시죠, 개장 승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 일단 네. 석촌호수 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팩트는? 예, 그 석촌호수가 73년도부터 인공 호수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호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부터 빠지던 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이 빠지는 원인이 제2롯데월드의 터파기 때문에 더 빨리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기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조사한 서울시 자문단 측 얘기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워낙 깊이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땅 밑으로 흐르던 여러 개 지하 수층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들이 빠른 흐름으로 공사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토양 입자들까지 같이 흘러가면서 주변의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항상 공사 안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학적으로도 저희들이 검증을, 안전에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호수 주변에 8개 관측공하고 예. 저희 현장 내에 4개 관측공, 총 12개의 지하수 관측공을 이용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계측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도 일정한 상태의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안정화된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희들은 지하 지반은 거의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흐름이 어떻게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공사를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흘러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최대 안전에 신경을 쓰고 공사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님 앞에서 이제 박창근 교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그 공사장 가보니까 정말로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는 완전히 못 막았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지하 6층에 있는 집수정을 박창근 교수님께서 뿐 아니고 전문가들께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지하 6층에 있는 집수정에서 나오는 물은 석촌호수 물처럼 혼탁한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수에서 석촌호수 물이 유출돼서 나오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사후 환경조사에서 예. 호수로 유입시키는 부분도 진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물,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지하수 물들이 그쪽으로 잘 못 막아가지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하 석촌호수 수위는 저희 공사 현장 지하하고 약 20m 이상 깊이 차이가 생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은 아니더라도 그 밑으로 이제 여러 지하수층들이 흐르고 있을 수가 있는데 물줄기가 다른 네네. 지하수 물들이 지금 혹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하수 수위가 현재 저희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지하수 수위는 한강수 수위와 같은 한 8m 수준에서 지하수 수위가 흐름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하 공사 현장 지하 안반은 38m 지하에 있는 안반층에서 나오는 그 디워터링 공법으로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물과 그 물은 전혀 다른 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에 그 모래층에 있던 지하수들 그 층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다. 그쪽은 안정화 분명히 시켜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네. 지금 이제 SNS상에 돌고 있는 뭐 얘기들 다 점검하시겠지만 싱크홀이 잠실 그쪽 부근 주변에 여러 개가 목격이 됐다라는 주민들 뭐 증언도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싱크홀들은 혹시 이 공사하고 연결된 건 아닌가요? 네, 제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싱크홀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0m, 저희 집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예? 하수관 노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됐고요.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하수관 노후에 대해서 앞에 박창근 교수께서는 20년 네. 동안이나 멀쩡하던 하수관이 왜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됐겠는가? 이게 공사에 따른 어떤 뭔가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 받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지하수 물길이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흐름에 따라서 지방 구조가 약화됐다라는 어떤 징후들이 꼭 그런 도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돼야 되지만 현재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 그다음에 그런 싱크홀 현상이라고 보도됐던 그런 주변 지역에는 예. 저희 말고도 다른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공사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집안침하 현상은 다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저희 공사 현장과 예. 많이 떨어져 있는 집안침하 현상하고는 알겠습니다. 무관하다고 저희들은 무관하다고 이제 조사 결과 결론을 네. 얻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김종천 이사님. 네네. 잠깐만 끊지 마시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박 교수님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네.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철저히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지하수도 흐름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건데요. 석촌호수에서 본물은 조금 수질이 좀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래층이라든지 모래층 난반을 통과하면은 깨끗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촌호수 물이 거기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팩트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 들어오는 물은 석촌호수 물이 맞다고 보신다고요? 네. 대부분이.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로 지하수가 스며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구조물을 만드는데 보면은 지하수들이 많이 스며 나옵니다. 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가 많이 스며 나오거든요. 그걸 얼마나 막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 잘 막아놨느냐가 문제죠. 그게 관건이죠. 어느 정도 허용치 내에 지하수가 빠져나온다면 그것은 안전과는 불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면밀하게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계책을 롯데 측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오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은 아직 못 내리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네. 최종 결론은 못 내리신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석촌호수하고 롯데월드 사이에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럼 일단 개장을 조금 조기 개장 보류해야 된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짧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언제 내리십니까? 서울시 자문단. 지금 오늘 이제 개인적인 의견 내신 건데. 네네. 그거는 조만간 빨리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서울시 자문단에서도 열심히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 대충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서울시 자문단 얘기 먼저 들었고요. 롯데물산의 김종천 이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론까지 조금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박창근 교수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이란 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특히 네. 석촌호수 물이 흘러들어가는 걸로 박창근 교수께서는 거의 팩트로 보신다. 네.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사이 그 도로가 참 걱정이다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거기가 주저앉을까 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석촌호수는 주변 지하 수위 저희가 8m라고 했던 지하 수위보다 2m 정도 높은 인공 호수이기 때문에 수위 저하 자체는 호수 조성 시부터 있어왔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싱크홀이라고 보도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예. 저희들의 그 지하수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20년 넘게 지금 잠실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와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직접 파보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 지하수 에 있는 질병 진단도 예. 첨단 장비를 동원한 검진을 받아도 오진이 나올 수 있듯이 저희들은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개장은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은 인가 조건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롯데물산 김종천 이사 그리고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까지 만나셨습니다.